두 번째 과목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 인간과학 및 시스템 안전과학이죠. 21번부터 시작되는데요. 21번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FTA에 사용되는 기호 중 통상사상을 나타내는 기호로 그랬는데 우리는 이 FTA 기호는 반드시 제가 출제된다는 걸 강조했죠. 그러나 요 정도만 보면 된다 그랬어. 통상사상은 벌써 보였어요. 우리는 첫 번째가 뭐 여기서 통상사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통상사상은 여기 알아둘게. 다이아몬드가 전체가 아니고 반쪽만 있는 거죠. 벌써 답은 4번이고 이거는 뭐요? 결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요거는 뭐요? 동그라미 사과는 기본을 나타내고 요거는 생략사상을 나타내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22번째 문제입니다. 두 가지 상태 중 하나가 고장 또는 결함을 나타내는 비정상적인 게 뭐냐? 바로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금방 한 결함사상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상태 중 하나가 고장이고 하나가 결함이는 이걸 가지고 비정상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결함 사건이. 바로 이게 문제 안에 뭐가 있다? 답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금방 한 21번 문제와도 연결되지만 2016년 8월 21일 문제 21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23번이에요.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에서 최초 단계다, 시작 단계다 이렇게 뭐예요? 바로 볼 필요도 없죠. 어디가 있노? PHA. 이걸 가지고는 예비 위험 분석이라 이렇게 하죠. 이것은 최초 단계의 분석이자 또는 시스템 내 위험 요소가 얼마나 위험 상태. 이거는 정량적 평가 방법이 아니고 정성적인 평가 방법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2015년 5월 30일 문제 21번으로도 출제됐습니다. 24번입니다. 의자 설계의 원칙에 일반 원리가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의자는요. 등 근육의 정적 부하를 어떻게 줄여야 돼요. 맞는 말이죠. 우리 앉아있으면 부하가 걸린다는 것은 무게가 걸린다. 힘이 실린다 이 말이죠. 맞죠? 디스크에 받는 압력도 줄여야 돼요. 요부 전만을 유지한다. 근데 여기는 요추의 전만을 유지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 알아줄 게 있어요. 요 말과 요 말은 동일한 말로 받아들여야 된다. 일정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죠. 사람은 기계가 아닌데 일정한 자세로 유지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완전 기계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말도 안 돼요.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은요. 뭐냐 그러면 다음에 설명은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냐. 사람의 가호를 인간과 휴먼 에러에서 의지적 대응을 하지 않고 결정을 짓지도 못한대요. 근데 여기서 우선 해설을 보면요. 인간 정보 처리가 이제 실수가 일어나는 것은 입력을 잘못한 걸 가지고 확인 미스라 그래요. 매개체가 잘못된 걸 결정 미스라 그래요. 여기는 뭐요? 가호의 의지지요. 동작에 하는 걸 동작 미스라. 이거는 뭐요? 판단적을 잘못한 걸 가지고 의지적 지어가 결정 미스라. 이건 의지 결정 미스는 어디에 속하냐 하면 판단 미스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인데요. 26번은 다음 FT에서 최소 컷셋을 나열한 것은 여기서 우리 알아둘 게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이거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위에는 탑 사상은 AND지만 밑에가 다 OR이에요. 이럴 때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같은 숫자 한 개만 재고 나머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1, 2, 1, 3이니까 뭐가 있어요? 1이 똑같은 1 한 개만 재원하면 돼요. 그럼 답은 1, 2, 3을 하든지 아니고 여기는 1, 2, 1, 3이니까 여기서 알아둘 건 뭐냐 그럼 반드시 1 또는 2, 3밖에 없어. 이래 치면 1, 2, 3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한 항은 1이 될 것이고 한 항은 2, 3이 되리 곱하면. 그러면 여기서 1 또는 2, 3 두 개 중에 한 개잖아요. 그죠? 요럴 경우에는 1이 있잖아요. 근데 2, 3이 있나 없나? 없으니까 답은 1번 한 개 중에 이렇게 골리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인데요. 27번은 사람과 기계, 인간과 기계 시스템의 설계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간데 인간 기계 시스템 설계 원칙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첫째, 배열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 돼요. 또는 양입성에 맞게 설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체 특성에 적합한 설계를 해야 돼요. 다 했네? 말이 안 되잖아. 3, 4번 이렇게 비교하면 50% 확률을 가질 수 있네. 기계적 성능에 적합한. 사람을 기계에 맞추면 안 돼. 반드시 기계를 사람한테 맞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2-6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도 여기 문제가 나와 있어요.
28번입니다. 28번은요. 병렬로 이루어진 두 요소의 신뢰도가 각각 0.7이에요. 이런 경우 시스템의 신뢰도는 원래 병렬은 또 이렇게 다 하지만 OR 게이트 이런 것도 이래 0.7, 0.7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1 빼기 1 빼기 0.7, 0.91이 되고 또 이렇게 다시 그러면 이런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0.7, 0.7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나타나 있다. 29번이요. 사업장에서 인간공학의 적용 분야로 틀리는 것은 인간공학은요. 우리는 사람의 첫째 제품 설계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답이 벌써 보여서 산업 독성학이잖아요. 독성은요. 위생 쪽이죠. 이게 안 맞아. 또 재해나 질병 예방에도 적용받아요. 작업장 내 조사 관련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장 내 조사 관련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업 독성학은 우리는 위생 쪽이니까 29번의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30번은요. 신호 검출 이론을 가지고 우리는 SDT 이론이라고 그러죠. 두 정규 분포의 곡선이 교차하여 부분의 판별 기준이 놓여서 이렇게 베타 값으로 맞는 것은 이거는 눈으로 익혀야 돼요. ST 이론에서는요. 신호 검출은 베타는 항상 뭐가 돼? 1이 됩니다. 그래서 베타는 1이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1번입니다. 인간이요. 낼 수 있는 최대 힘을 체력 근력이라 다시 말해 근육의 힘입니다. 이 근육의 힘은요.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기의 최대 근력을 잠시 동안만 낼 수 있다. 이에 근거할 때 인간이 상당히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근력이 이것은 몇 %밖에 안 되고 우리 100%에서 불과 15%밖에 안 돼요. 맞나? 네, 15% 이하는 하고 있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32번입니다. 소리의 크고 작은 느낌을 주고 강도의 함수이지만 소리의 크고 작은 느낌은 주로 강도의 함수를 나타냅니다. 함수이지만 진동수에 의해서 일부 영향을 받는 다음 음량을 나타낸 척도 폰의 기준은 몇 헤르츠를 기준으로 하니까 폰의 기준은 우리가 항상 1000헤르츠를 기준한다. 수없이 반복했던 문제죠. 그래서 폰은 1000헤르츠 순음의 음압 수준을 나타내고요. 소는 1040데시 음압 수준을 가진 순음의 크기가 40폰 또는 1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번입니다. 위험 관리에서요. 위험 분석이라든지 평가에 유의할 수 적절하지 않은 우리는 위험 관리를 가지고 영어로 얘기하면 굳이 리스크 관리라고 그러죠. 리스크 관리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 말이에요. 첫째 기업 간의 의존도는 어느 정도인지 항상 점검해야 돼요. 맞는 말이죠. 둘째 발생 빈도보다는요. 손실의 규모에 중점돼요. 그렇죠? 작업 표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근데 여기 알아둘 수 있어요. 위험 관리는요. 작업 표준을 충분히 이것은 위험 관리가 아니고 작업 표준은 안전에 대한 관련 사항. 답은 3번이에요. 한 가지의 사고가 여러 가지 손실을 수반하는지도 확인해요. 그래서 위험 분석 및 평가 시 유의사항은 기업 간의 의존도라든지 발생의 빈도보다는 손실의 규모에 중점을 두고요. 한 가지 사고가 여러 가지 손실을 수반하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작업장에요. 소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아닌 것은 소리가 나는데 적극적인 보여요. 소음을 어떻게 격리해? 야, 다른 데 가둬버려. 소음을 통제 아예 안 나도록 해. 맞죠? 방음 보호 용구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차폐장치 흡음제를 사용하는데 방음 보호 용구를 사용하는 것. 이거는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고 뭐가 된다? 소극적인 방법이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마개라든지 기덕개를 우리는 하고 있죠. 이거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가끔씩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어쨌든 바로 기마개와 기덕개는 뭐다? 소극적인 방법이 해당된다. 그것이 바로 방음 보호구 되겠어요. 이거는 우리 교재 2-59라든지 우리 또 보호구 1-85라든지 또는 2014년 5월 25일 문제 27번으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안전성 평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안전성을 평가한다는 건 뭐예요? 세프티 어센트먼트지. 주로 화학에서 많이 하고 있죠. 안전성 평가는 기계라든지 사람에 대한 평가를 안전성 평가하지 않죠. 벌써 작업자의 답은 틀렸어요. 기계 설비 작업 공정 레이아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이죠. 36번에 보니까요. 정량적 표시 장치의 용어에 대한 설명은 틀리는 것은 정량은요.
하나, 둘, 셋, 넷 하는 게 정량이에요. 그러니까 눈금 단위예요. 눈금 단위는 눈금을 잃는 최소 단위를 맞습니다. 눈금 범위라는 것은요. 눈금의 최고차와 최저치의 차를 우리는 눈금 범위 맞죠? 수치 간격이라는 것은 눈금에 나타나는 인접 수치 사이의 차를 말하는 맞습니다. 눈금 간격이라는 것은 최대 눈금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최소 눈금선 사이의 값차를 우리는 눈금 간격. 답은 몇 번? 4번 틀렸고요. 우리 교재 2-23쪽에 정량적 표시 장치에서 명쾌하게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37번입니다. 강의용. 여러분 강의할 때 있잖아요. 책걸상을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 해야 할 변수와 적용해야 할 인체계측 측정자 응용 원칙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여기 알아둘 것이 있어요. 의자 높이는요. 가급적 의자에 앉는 것은 보통 어떻게 하냐 하면 의자 자체는요. 그 최소가 아니고 최대 집단치를 이용합니다. 의자는 모든 사람이 앉기 때문에 누구나 앉을 게 최대 집단치를 적용하고 의자 깊이는요. 의자 깊이 자체도 최소가 아니고 늘어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 집단치를 해요. 의자 넓이 있잖아요. 지하철 보면 있어요. 가급적 7명이 할 때 꼭꼭 짜여서 앉고. 왜? 이것은 최대하면 공간을 넘는 이거는 의자 넓이는 최소 집단치를 틀렸어요. 3번이. 책상 높이도 역시 최대 집단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대 집단치와 최소 집단치에 대한 설계하는 방법을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38번인데요. 촉감의 일반적인 척도의 하나의 2016년 5월 8일 됐어요. 2점 문턱값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감수하는 순서대로 했는데 여기 있잖아요. 저도 한데 2점 문턱값이라는 것은 2점을 눌렀을 때 감각이 서로 다른 그 차이라 그랬죠. 이것은 주로 어떻게 명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감수하는 순서로 나열한 것은 반드시 넓은 손바닥이었습니다. 손바닥.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가고 마지막에 손가락 끝이 돼요. 답은 2번이 되고요. 특히 촉각적 암호의 구성은요. 점자라든지 진동, 온도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재 2-28조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있습니다. 39번째인데요.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설치 이전으로 인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 제출해야 되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설치 제출해야 할 기계 설비는 법에 5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조설비 맞죠? 공기압축기 찾아봐요. 공기압축기 있다 없다? 없어요. 답은 벌써 2번이에요. 화학설비 있죠? 있죠. 그 다음에 가스 집합 용접장치.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금속이나 그 밖의 강물 용해로 가스 집합 장치, 건조설비, 화학설비. 답은 몇 번? 공기압축기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40번입니다. 40번은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존하는 걸 보존한다는 거 오래오래 사용하는 게 보존이죠. 보존에 불필요한 설비를 설계하는 방법을 뭐냐 하면 보존의 보존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보존 예방이에요. 이것은 예방을 사전에 주사도 맞잖아요. 그리고 예방할 것은 우리가 설비 자체를 할 필요 없는 게 유일하게 보존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6년 8월 20일 날요. 인간과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2번째 과목을 했습니다. 다음 강은요. 3번째 과목인 기계위험 방지 기술에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안전 합격을 위해서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